네, 식사 맛있죠? 네. 남이 해주는 밥이 맛있습니다. 항상. 네, 1단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이 내용을 좀 더 제대로 하려면은 배 이상 시간을 갖고 좀 해야 자세하게 좀 더 단순하게 맛배기식으로 중요한 관점만 확인하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단계, 이제 돌이 지나고서부터 3세까지 2단계 성장을 좀 보이는데요. 2단계는 내가 만든 것이 본다다. 이제 아이가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만 짓을 다 합니다. 오만 짓을 다 하고 세상을 배워나가는 단계죠. 하나하나. 오감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다 해보는 이런 단계입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엄마 성관에서 따라다니다가 지휘까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런 우리 상상치 못하는 그 아이에게서 볼 수 있는 능력들, 우리가 뭐 천재 뭐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인간 안에 이런 능력들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아이에게서 이것이 딱 그렇게 드러나게 되고 잘 안 드러나는 차이뿐이지 누구에게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Look at the one that made it, watching all the other ones. They're trying so hard. No. They're giving up. That mom better come down the stairs. They'll figure it out. Oh. Yeah, it's so cute. They're gonna get scared. I feel like being far away is better. I get a view of all of them. Oh, they're doing it. Some of them. Is she just gonna leave them? Oh, the last last one.
She knows. She was 예, 처음에 볼 때는 야, 쟤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 싶은데 그래서 하나하나 다 올라가죠. 엄마는 그걸 지켜보면서 다 올라올 수 있는 확신도 있었을 거예요. 엄마는 애들이 올라오기도 확신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자꾸 이제 당시 뭐 자기 모습 보여주다가 또 멀리 나 간다 하고 가다가 그러니까 엄마 안 놓치려고 막 억지로 쫓아가고 이러면서 모두가 동물 안에서도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제 1세부터 3세까지는 걸어 다니면서 이제 5만 짓을 다 합니다. 그죠? 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화장실도 가볼 수 있는 정도까지도 성장하게 되고 치과 같은 것도 하게 되고 닦고 뭐 요리 같은 거 뭐 드시고 너무 다 합니다. 여자들 뭐야 저 뭐야 립스틱? 아니 뭐라 하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예, 하여튼 뭐 모래 같은 건 올고 뭐 만지고 이런 것들 합니다. 그죠? 예, 이 2단계의 아이의 특징은 이제 뭐든지 배우는 단계죠. 하나하나 하도 호기심도 많고 오만 거 만져보고 맛보고 냄새보고 막 이런 작업들을 계속 이제 합니다. 이것이 가령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손재주가 없어. 저 같은 경우는 문과적성은 많은데 이과적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보면 어려서부터 나는 이런 걸 뭐 해보는 걸 많이 안 해봤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손으로 뭐 만지고 만들어보고 뭐 이런 거 갖다가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많이 해봤으면은 그런 능력이 많이 좀 갖췄을 건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제 동생들이나 형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잘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형이 뭘 만들어주면 그걸 가지고 같이 놀았을지 몰라도 내가 직접 해보고 뭐 이런 게 없는 것 같고 동생들 막 놀고 뭐 이래 하면은 제 동생들 쌍둥이에요. 쌍둥이들 남동생인데 발버둥이 동생이 쌍둥이인데 나는 엄마로부터도 더 엄마 젖도 더 먹고 엄마 겸 더 받아야 되는데 동생들 때문에 못 받게 되고 이러면서 일찍부터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 동생들에게 둘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죠? 양보해야 되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는 세 쌍둥이라 하는 걸 컸어요. 제가 오히려 내려가지고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뭘 만들고 뭐 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는 이런 쪽은 이 시기에 어렸을 때 경험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과적 적성은 거의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하고 그냥 근로하고 문과적 적성 이런 거는 늘 잘 하는 건데도 뭘 만들어라 뭘 해야 된다 하면 어설프고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씩 수동 들어서부터는 뭐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해보니까 밥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해보니까 하면서 그래도 꽤 성장한 것 같아요. 옛날에 전기 담을 어떻게 가나 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할 줄 알고 뭐 어디 고장 가면 뭐 이거 돌릴 줄도 알고 뭐 이런 거 할 줄 알고 그래서 이것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하니까 이제 성장을 하는데 처음부터 그런 걸 경험이 적다 보니까 그만큼 자신도 없었던 거고 또 남이 자꾸 해주는 것만 봤기 때문에 직접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경험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2단계 동안에 어려서 저질도 많이 하지만 또 자꾸만 뭘 해보고 만져보고 하는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이 가령 앞으로
그 사람이 나중에 사회생활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뭔가를 해내야 되고 하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 2단계에서 어떻게 하나하나 훈련을 잘했냐, 연습 잘했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엄마들이 이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해요.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게 애들이 저지를 많이 하니까 자꾸 못하게 자꾸 막는 거예요. 못하게. 그러다 보면 애들은 그런 게 하고 싶어도 할 기회를 갖지도 못하고 그러면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서 경험 세계가 너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지고 난 자신도 없어지고 이 단계 때 좀 실수도 하고 저질도 많이 했지만 또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는 것에 있어서 자기의 이제 수족을 쓰는 연습도 되잖아요. 수족을 쓰는 연습도 되고 감각도 이때 이제 익히게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감각을. 이때 좀 그걸 못하게 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막아버리는 이런 결과가 가져온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너무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함부로 이제 다치고 이럴까봐 뭐 아무거나 잡고 뭐 아무거나 하고 하니까 아무거나 뭐 집어 삼키고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 사실은 엄마가 아이 옆에 사실 계속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위험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은 다 뭐 엄마들도 직장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할머니에게 맡겨놓고 그런 경우는 이제 할머니들 손주들 보면서 있는 것 좀 신경 쓰여야 돼요. 뭐 못하기만 할 게 아니라 하는 건 좋은데 지켜보면서 위험하지 않도록 그것만 잘 돌봐주면서 잘 자꾸 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하도록 이 단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 단계의 아이들 특징을 보면은 기초 습관을 배우고 익힌 가정에서도 그렇고 특히 가족들과 이 단계에서는 집안 안에서 배우는 거죠. 물론 이 단계에서는 함부로 내버려두면 안 되죠. 그래서 외부의 권위자가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된다 안 된다를 좀 식별해줘야 돼요. 식별력은 없잖아요. 무조건 막 하니까 저건 위험하니까 안 돼, 이건 해서는 안 돼, 가르쳐주는 거죠. 심지어 우리 그 강아지 같은 거 집에서 키워도 처음에 변을 아무 데서 오줌 누가 갖다가 이걸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만 해야 돼. 자꾸 이제 해서 훈련을 시켜서 그게 습성이 돼서 만들듯이. 이제 어릴 때 이제 이 소변하고 변 가리는 것도 이제 이 시기에 이제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걸 못 가르쳐 내면은 늦게까지 오줌 싸고 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3학년까지인가 오줌 쌌어요.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엄마로부터. 엄마는 우리 8남매 키우는데 뭐 그냥 방목이지 방목. 방목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세심하게 우리 엄마는 가르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까지 그놈까지도 오줌을 쌌어요.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때 제대로 잡아줬으면 그렇지 않을 건데 안 잡아줬어. 그래서 잡아줘야 할 것과 잡아줘야 하지 않을 것 이걸 갖다가 권위자 엄마 아니 할머니가 그걸 제대로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운다고 막 그래 막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식별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돼 이걸 갖다가 구분을 못하니까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야 위험에 빠지지 않게 되고 선과 악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줄 그런 어떤 훈련을 이 단계에 그래 이 단계에서는 이제 아이들 특히 자꾸만 내 거야 하는 거지. 자기 소유욕이 생기기 그 내 거야 이런 거. 근데 이제 자꾸 잡는다는 거죠. 뭐든지 물건 잡고 잡은 건 내 거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가령 이제 언니 동생 간에 뭐 형 동생 간에도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내 거야. 언니가 이거 내 건데 막 그렇게 하니까 땡깡 부리니까 또 막 때리고 막 서로 뺏으려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이 단계에 있어서
내 것일 때가 있고 이것을 이제는 내려놔야 할 때가 있다는 거다가 가르쳐 드리는 거죠. 가령 이제 언니 동생 간에 이런 게 있으면 언니가 자기 어릴 때부터 이제 가지고 나온 장난감이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있는데 이제 동생이 생겼는데 동생 그 나이에 동생이 줘야 되는데 이건 자기 거라고 안 주려고 하죠. 내 거야. 내 거야. 근데 이제는 그 나이에 맞게 너는 이제 이걸 가지고 놀고 이거는 동생을 줘야 되는 거야. 그 내려놓을 줄 알아. 그걸 이 단계에서 아무리 땡깡은 내 거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려놔야 할 때가 내려놔야 할 거다. 이제는 내가 지었던 것을 놔야 할 때다. 이런 걸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이때 이걸 제대로 못 가르치면요, 나이 들어서도 집착을 하는 게 있잖아요. 집착. 아니, 자식에 대한 집착. 자식이 장가가고 뭐 다 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내 품 안에 들려고 해요. 이 집착이잖아요. 그죠? 내가 내 품 안에 있을 때 내 자식이 얘는 떠나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못 떠나보는 건 뭐냐면 내가 이때부터 이 어릴 때 이 잡고 놓는 걸 제대로 못 배워요. 기가 막히죠. 그렇잖아요. 이 어려서에 내가 올바로 놔야 할 때와 잡을 때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이 미숙한 상태로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아직도 그걸 해결을 못하고 있다. 그럼 내려놓기가 사실은 나이 들어서 뭐 내려놔야 된다 하는데 말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내려놓는 게. 그게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훈련이 안 되기,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올바로 의식을 하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서도 다시 이쪽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미숙한 상태에서 나와요. 그럼 지금도 그게 안 된다 하면 지금이라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외국어는 집착하고 있는 게 뭐지? 내가 왜 이걸 붙들고 있는 거지? 이게 뭐라고 도대체? 사람마다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꼭 있어. 사람이든 물건이든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옛날에는 책 같은 거 갖다 굉장히 좀 집착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건 내 책이야. 그래가지고는 내 방에 내 책꽂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있어야 되는데 이 자꾸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이동도 하고 뭐 오늘 방을 또 바꿔야 되고 저 그래 하니까 그때마다 이제 이게 짐인 거야. 이제 짐이 많아지니까 특히 이제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책들이 많잖아요. 많다 보면은 이 책을 내가 지방으로 이제 인사드리고 가는데 이 책을 다 가지고 다니면 너무 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산이 다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이게 이제 그렇게 내가 집착하든 집착 못하든 만든 것이 오히려 그런 수도 생활의 그런 인사이동 이런 것이 나를 훈련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착 않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단계까지는 거기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아니야. 처음에 조금 내놓다가 필요 없다 싶은 척만 내놓다가 이제는 다 내놓고 이제는 선물도나 성경책이나 지금 꼭 필요한 몇 권 정도만 방에 있지 이제는 집착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책장 꼽혔어도 1년간 한 번 안 꺼내본 책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내 것을 집착하잖아요. 사실 그거 내놓으면 다른 사람 누구라도 한 번에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내 것이란 집착. 특히 이제 어린 시절에 우리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정 형편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이 집착이 더 셀 수도 있잖아요. 내가 못 가진 거, 내가 한 가진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러면 안 돼. 나는 네가 없으면 죽어. 이렇게. 그래서 어릴 때 이런 내 것으로 했던 거 하고 내려놓는 것 같다가 이 단계에서 못 배운 것 이것이 크게 남을 수 있다. 그래서 내보내기, 버리기, 놓아두기 이런 훈련을 이 단계, 3세까지 이 단계에서
잡는 것도 배우지만 놓는 것도 배우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된 나 지금 나는 어떨까 이런 단계에서 얼마나 성숙했을까? 적절한 시간, 장소, 상황에 맞게 내가 대처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줄 알고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할 줄 알고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이런 것도 이 단계와 관련되어 있어요. 아까 뭐 물건 만들 줄 알고 뭐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 능력도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내어놓느냐 하는 문제도 사물이나 대상, 의견 같이 우리 대화하다 보면 회의하다 보면 회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또 오고 싶은 거예요. 요즘 우리 시노달리다스 이야기를 하지만 시노달리다스를 하려면 서로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서로 들으면서 아 그래 그러면 저 사람도 이야기하고 아 그래 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혼자 이야기 다 해. 다른 사람 이야기할 틈도 안 줘. 특히 여성들이 말이에요. 저는 아직도 저는 경상도 남자에다가 또 원래부터 뭐 말도 많이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여성들하고 여성들이 전화나 뭐 밥 먹고 나서 수다 떠는 거 보면은 이해가 안 가. 왜 전화를 무제한 전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제한 통화 요금을 해야 된단 말이었어. 나는 데이터가 중요하지. 전화는 100분은 충분해. 전화 받을 때만 쓰고 전화를 할 일이 저는 별로 없어. 그러니까 받는데 누가 전화하면 자매들 같은 경우는 들어주면 어떻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더라고. 남자 같은 경우는 보통 할 이야기만 딱 두고 하게 이렇게 하는데 여성들은 뭐 왜 전화했는지 모르겠어. 오만 이야기를 하는데 뭐 내 모르는 사람 뭐 어떤 누구 이야기도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왜 해? 그래 뭘 이야기인지 모르는데도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듣는 게 돼야 되는 사실은 거죠. 서로 듣고 대화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의견만 자기 주장만 하고 아무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우리 형제를 같이 하다가 봐도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불편하고 힘들 경우도 있죠. 항상 있는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유 저 양반은 2단계가 잘못됐구나. 그건 저 사람 탓이 아니야. 그때 엄마가 잘못했어요. 그 사람 욕할 이유는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때의 문제를 보면 엄마의 문제죠. 엄마가 이걸 놓을 줄 아는 것도 가르쳤었는데 애가 하도 땡깡 부리니까 그냥 다 해줬을 뿐이지 내려놓게만 그걸 못 시키고 엄마에게 들어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니 동생과 물건 가지고 싸울 때 그냥 그러니까 뭐 니도 사주고 나도 사주고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때는 내려놔야 될 걸 그냥 내려놓고 만들어요. 매를 대서. 그래서 이건 아닌 거라고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커서 내려놓을 줄 아는 게 돼요. 남을 나누고 배려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실천의 기본이 이런 사랑이고 나눔이고 베품이고 내려놓음인데 이게 어디서도 훈련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신자라서 오래 살아도 이걸 할 줄 몰라요. 안 돼. 그래서 이걸 이제 내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걸 지금 깨우쳐야 돼요. 지금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죠. 잔인 변동 이야기. 지금도 그걸 깨우치면 지금부터 하면 돼. 지금. 그런데 그걸 모르면은 나는 내가 정상이지 왜 그런지 이유도 모릅니다. 근데 이때 나의 문제. 왜냐면 자기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고 자기가 그냥 자기는 그 환경을 살았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가 그걸 안 가르쳤던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니까 그것이 문제될 줄 알죠. 이런 어떤 어려서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은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리고 이거는
끊임없이 지금이라도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그리고 오히려 내가 말을 줄이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더 듣는 연습. 이걸 더. 여성들 이야기를 정말 보면요, 이야기 순서가 없어. 서로 안 들어, 안 듣고, 자기 할 이야기만 자꾸 해.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다가 주제로 같이 이야기가 안 돼. 갑자기 딴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또 그 이야기도 우르르 하다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같이 듣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 해가는데 누가 한 번 딴 이야기 해보면 우르르 딱 그게 다 묘하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듣는 훈련을 좀 더 해야 돼요. 그리고 주제가 바로 안 가면은 주제를 다시 들어가는 연습하고 그렇게 하면서 잘 듣는 연습.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은 들음이에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기도가 맞아요. 기도도 들음이에요. 내가 말하는 게 중심이 아니고 듣지 않고 하나님께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기도냐고 무조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야 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기도가 되는데 너 혼자 지키고 그냥 이렇게 해줄래요 안 해줄래요 막 따지기나 하고 그냥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들을 생각이 없으니 혼자 독백하고 있는 거죠. 대화관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라고. 대화가 막 자기 싸울 때 보면 부부 싸울 때 보면 자기 이야기만 하죠. 들을 생각조차 안 해. 아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내 이야기만 간주시키려고 이야기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네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우선 내 생각이 내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지금 아이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세대가 살아온 그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자녀 교육을 할 상황이 아니었구나. 그냥 먹고 살기 급급해 보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뭐 염두에는 느꼈어요, 그죠? 그나마 이제 좀 그래도 그 당시에 다행은 엄마들은 대부분 다 가사를 했지 직장생활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엄마가 이 기간을 함께 해줬더란 것만 해도 지금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사랑 많이 받은 거예요. 다만 그때 우리 엄마들은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공부나 이런 걸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이런 걸 해주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래서 젖먹이 때부터 6세, 7세 학교 갈 때까지 그래도 함께 있어줬다는 큰 사랑받은 거죠. 이 단계 자체는 배움의 시기다 한마디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육이 발달하고 이제 그럼으로부터 근육이 발달하는 거죠. 온망한 것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손, 발, 몸 전체를 사용할 줄 알게 되고 쥐어 잡고 내려놓고 하고 배변도 익히고 적절한 때와 장소를 그 변을 언제 봐야 되고 어디서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훈련을 하는 단계가 배우기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이 주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중요하다고요. 이때 아이들 보면은 자기가 뭘 해놓고는 자꾸 엄마를 쳐다봐요. 엄마가 야단칠까? 좋아할까? 이걸 이제 이 눈치를 살펴요, 눈치. 그럴 때 이제 엄마는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걸 하면 또 신앙까지 더 잘하고. 안 되는 것은 해서는 안 돼 하고 엄마에게 이러면 이건 안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주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외부 권위자에 있는 그 식별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함께 사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까 언니 동생 간의 관계 얘기했듯이 서로 이제 배우는 것, 시간 공간을 이제 알고 방법을 알게 되는 것, 포기할 줄 아는 것 중에서 아까 내려놓는 것 이런 것이 함께 살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런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 가정 안에서 이제 기초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런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배우고 탐색하고 관찰하고 자기가 선택할 줄 알고 하는 이런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별할 줄 알고 구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적인 인간관계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죠. 이제 언니, 동생, 가족 이 관계, 엄마, 아빠의 관계 뭐 이런 관계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소속감도 생기게 되고 이건 내 거다, 네 거다, 소속감, 소유물 뭐 이런 것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문화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이제 힘과 권위, 위계 이런 것을 이제 얘가 알아가기 시작해요. 아, 아빠가 저 위구나, 뭐, 그다음 엄마구나, 언니, 동생 뭐 이런 관계에 있어서 이제 관계 위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알게 되는 그런 경우. 이제 불확실성을 회피하게 되고 안정감을 추구하게 되는 이런 것이 있어서 되고 안 되고 이게 좋고 아니고 이럴 때 힘들고 다치고 안 다치고 이런 것들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남성성, 여성성에 대해서도 이제 아주 초보적으로 조금 느끼게 되는 이런 시기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개인주의, 단체주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초보적인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는 이런 때라는 거죠. 우리 삶과 비추어서 다시 돌아보면 어릴 적에 내가 꼭 하고 싶은 것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꼭 하고 싶은 걸 못 가졌어. 억지로 포기했던 거. 그러니까 아까 언니가 동생이 내가 해주기 싫은데 억지로 포기했던 거. 또 가졌다가 뺏기는 거. 또 이런 것이 그 옷이나 장난감, 공부 기회, 뭐 친구, 선생님 이런 거죠. 이런 것이 그 내 안에 이제 상처로 이제 계속 남아 있으면 이것이 지금도 그런 식으로 가령 뭐 시기 질투 같은 건 마찬가지죠. 이런 것이 지금도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시기 질투, 시기가 강한 것은 이때 그런 관계 안에서 상처가 남아 있는 게 많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기억해 보면서 어릴 때 내가 이렇게 상처로 남아 있는 이 단계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도 식별을 해봐야 돼요. 지금 그때 그것이 왜 상처인가, 왜 상처로 남이 남아있지? 그게 상처가 아니라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었어? 동생은 그럴 수 있었고, 아니면 내가 살아보니까 살아보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때는 그건 잘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받은 상처라면 지금 성인이 돼서 바라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 상처가 이해가 가면 그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그러면 나에게 트라우마로 남게 되죠. 남게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남아 있으면 내 안에 시기 질투심은 계속 남아요. 지금 내 훈련을 해야 된다면 그때 내가 무엇 때문에 어릴 때 이런 거 어떤 경험을 한 떠올려보는 거죠. 옛날에 내가 이렇게 꼭 하고 싶은데 그 못 갔던 것도 있고 그때 뺏겼던 것도 있고 막 이런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억지로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아프지만 다시 접근을 해봐야 돼요. 해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왜 상처가 되고 있는 거지. 지금은 다시 그걸 바라보면 거의 다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진짜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야만 내 안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릴 적에 내가 하기 싫었는데 할 수 없이 했던 거. 억지로 했던 거. 청소, 집안일, 공부, 동생 돌보기, 가기 싫은데 가라. 어느 집 가서 뭐 빗바닥으로 하는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진짜 가기 싫은 데를 억지로 가라고 이런 것도 나의 상처로 남아있지만 그것을 지금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상황 부모님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때 동생이나 언니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갖다가 다시 이해를 해요.
그럼 지금도 아직 그때 상태로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건데 사실은. 근데 그것을 돌아가서 그것을 이해하면 그것부터 용서가 되고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2단계에서 그래 우리 성인이 되어야 할 그 과제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이제 만들어보고 뭐 하는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바라볼 지금 나는 뭘 좀 배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건지 뭐 이 나이에 뭘 배워 뭐 이런 건지 지금도 배워야 돼요. 자는 개념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든지 자꾸 배우고 하는 것이 지금도 우리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미완성이기 때문에 특히 내가 이 어려서 이런 단계에서 해야 될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원하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들어가면서 내가 어릴 때 꼭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상태를 못하게 해주시잖아요. 부모님이 반대해서 못했고 돈이 없어서 못했고 그런 거 지금도 다 해보라고. 내가 어릴 때 그때 해보고 싶은 것이 사실 굉장히 내 안에 원초적인 씨앗에서부터 나오는 원래의 것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이렇게 묻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제 지금 여건 되니까 그걸 이제 지금 키워나가면 나의 본 모습을 나의 아름다운 본 모습을 만들어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좀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 해보고 한 이런 것이 나에게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자긍심도 갖게 되고 만족도 보람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이 어릴 때부터 그것이 생기는데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뭘 해도 그걸 하면서 기쁨과 보람이 생겨요. 오늘 해주는 밥이 맛있겠지만 내가 집에서 밥을 하면서 밥을 안 하면 안 돼. 막 이럴 수도 있죠, 그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지만 이걸 하면서 내가 이 음식을 해서 식구들이 또 우리 몸을 어쨌든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뭐 이런 보람처럼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많이 주어져 있었다면 이것이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행복이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나이 들어가서 해보면 안 돼, 귀찮아 죽겠네. 막 이런 식이 되면은 어렸을부터 내가 배워온 대한 자긍심을 잘 못 가졌다는 거예요. 자긍심을 갖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 자기가 하기 필요하겠잖아요. 어릴 때 가장 그런 경험을 다 하실 겁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미술 선생님이 참 이쁘고 좋았어. 그래서 미술 선생님 좋은 거야. 그래서 같이 그림 그리는 거 이거에 대한 것에 있어서 굉장히 늘 기쁘고 좋았고 지금도 어떻게 미술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미술 작품들을 보고 감상하고 하는 이런 것은 늘 어떤 나에게 행복을 줘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음악 선생님은 못해 빠져가지고 그렇게 싫어했어. 그래서 음악이 싫었어요. 이런 거. 그리고 국어 선생님이 좀 국어를 참 좋아했는데 그 이유가 국어 선생님이 뭐 가르쳐 주시고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하고 하시면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아 그래 맞아 그거야.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칭찬해 주시고 하니까 그거 뭐 그냥 재밌고 좋은 거야. 그래 계속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글 쓰고 뭐 이런 쪽으로 취미도 갖게 되고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누가 칭찬을 해주고 잘한다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마찬가지고 아이들 이 단계부터 해서 뭐든지 잘한다 또 해봐 그래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은요 그 사람을 진짜 그쪽으로 성장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다 미성숙한 아이라 생각하면 돼요, 사실. 그런 단계에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늘 그래 그거 맞아 그래 잘해 자꾸 이렇게 우리 회원들 간에 마찬가지죠.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가족 안에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게 해 맨날 이렇게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그렇게 나무라는 게 아니라 자꾸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 한번 해봐 그래 이뻐 멋있어 자꾸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 어른들도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배움의 단계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떻게 배우고 있는가? 지금 양성계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 보면 지금 이 나이에도 공부하고 있다는 게 참 스스로 대견스럽지 않아요? 배운다는 거, 나이 들어서 배운다는 게 참 아름다워.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학 다닐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손놔버리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것이 진짜 아름답고 진짜 또 큰 행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뭘 나는 어떻게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 단계에서도 이제 잘 잡는가, 뭘 잘 잡을 줄 알고 정확하게 내가 잡아야 할 줄 알고 또 정말 놓을 줄 알고 정확히 놓고 이런 걸 뭔가 여전히 잘 싸는가 이런 걸 이 단계에서도 좀 생각하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인정받고 싶은가 이런 걸 느꼈죠. 그렇죠? 아직도 우리는 다 미숙하기 때문에 2단계 아이처럼 지금도 칭찬을 갈망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우리는 칭찬을 먹고 살아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싶은가? 나의 권위자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싶은가? 칭찬받고 싶은가? 그럼 대상 없어요? 그런 우리 본당 같은 본당 성모님이 나를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길 바라겠죠. 아이들 같으면 선생님들도 칭찬 받길 바라고 마찬가지거든요. 부모님들도 자식들 그리고 우리 부모를 하더라도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정말 멋진 부모야, 멋진 엄마야, 멋진 이런 칭찬 받으면 좋죠.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구로부터 칭찬 받으면 내가 좀 힘이 납니다. 그러면 또 나는 누구를 칭찬해 주는가 이 문제가 마찬가지죠. 어떻게 내가 칭찬해 줄 대상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우리 스스로 지금 이 나이에서도 배우는 것에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 배우는 것을. 그리고 내 일상생활에서 누가 권위를 갖고 있는가. 내가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줄 때 난 누구로부터 칭찬받으면 힘이 날 거다. 이런 게 있습니다. 포기하기 가장 어려운 것. 나에게 있어서. 뭐가 포기하기 제일 어렵나. 이것을 이제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려놔, 어느 때 어떻게 내려놔야 할지 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3단계, 내가 3단계를 좀 공부해보겠습니다. 이 3단계는 이제는 나의 개인 정체감, 내가 누군지, 다른 사람과 난 다르구나, 이런 것 갖다가 이제 배워나가는 이런 단계입니다. 이제 하나는 좀 부잣집 아이고 하나는 아니고 그래서 그 아이가 빵이나 뭔가 케이크를 먹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의 손가락을 밟고 있습니다. 바라보면서 하니만 좋아하는 뜻이겠죠. 그렇죠? 얘는 멈칫 이건 내 거야 하는 자세.
가운데 지켜보고 있는 아이는 제가 어떻게 할까? 그걸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들 어떻게 그죠? 뭐 부러워서 이럴 때 그 친구나 누군가가 언니나 누군가가 기꺼이 이렇게 해준 이런 경험을 있고 반대로 나를 싹 무시하고 자기 혼자 나랑 밥 먹고 그럼 나랑 안 울고 막 그러나 이런 경험이 있어요. 자, 이 아이는 밥을 고양이에게 나눠줍니다. 자기 것이지만 고양이에게 나눠주죠. 이제 이 정도 아이 이제 3세에서 6세가 되면 이런 분별력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결정, 자기 선택과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경우에 이 빵을 나눠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이런 식별과 결정, 선택을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런 데 있어서 올바른 결정,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경험들이 많이 쌓이면 나중에도 선으로 많이 가겠죠. 그렇죠?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은 이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좀 뭘 못 배우고 이 단계에서 자기 것만 챙기는 게 목소리 팍팍한 거 나누고 푸는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은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가능, 아이들 세계에서 이 가능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동생이 못 건너가니까 자기가 다리가 돼요. 자기 몸으로. 이 어린 아이에게서도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런 결정 능력이 있고, 이런 재치도 있고. 이건 사랑이죠. 자기 온몸을 다해서 동생을 위해서 해주십니다. 이게 입양 광고예요. 입양. 아이가 엄마가 그리운 거죠. 그래서 저렇게 분필로 그려서 엄마 가슴에 안겨 있는 거죠. 하여튼 이 3세에서 6세 이 기간이 우리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성인이 되어서도 정말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배우게 된 기간이 3세에서 6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때 잘 배운 아이들은 참 건전하고 좋은 판단을 하고 좋은 선택을 하면서 성장하는, 그리고 남을 생각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이런 쪽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런 걸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이때 자기 욕심으로만 계속 쳐줘서 2단계에서 놓지 못하고 잡기만 하던 그것이 6세까지 계속 이어져버립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배워할 수 못 보입니다. 네, 이 시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성정체감이라는 건데요. 이제 남자 여자가 다르다는 거,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이때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서도 남자 여자가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때 이제 프로이드가 이야기하는 그런 메디포스 컴플렉스 이런 것이 이제 생길 수 있는 이런 것이죠. 여자아이는 아빠를 늘 쳐다보고 아빠하고 이런 관계 이것을 좋아하고, 남자아이는 엄마를 이제 모델, 이상적인 이제 여성 모델로 생각하게 되고 이런 어떤 것이 이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쨌든 성에 대한 정체감이 생기기 시작하죠. 아, 나는 남자야, 여자야. 이렇게 달라지고, 남자는 이런 거야, 여자는 이런 거야. 이런 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런 것을 제대로 못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제대로 못 배우게 되면, 이 성적으로도 그냥 미성숙한 이런 것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런 그 관계가 처음에는 아이들이 딸아이가 되면 난 나중에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단순히 그 이성적인 관계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는 진짜 사랑의 관계로 이제 발전되잖아요. 이런 것이 온전히 발전하지 못하고 약간 미숙하게 남아있어 버리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자기 성에 대한 존재감이 어떤 쾌락적인 차원에서 머물기도 쉽고, 왜냐하면 사랑으로 넘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못 넘어가 버리면 굉장히 성생활에도 좀 어지러울 수도 있고 정립이 안 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해요. 어쨌든 이 3단계는 이제는 인간으로서 성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개인적인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 성 정체성 이런 것을 모두 갖추는 단계라고 합니다. 예, 이 단계에서 특징을 보면 관계 맺는 대상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친구들도 생기게 되고, 이런 언니, 동생, 가족 간의 관계, 이런 관계도 다 생기게 되죠. 놀이를 하면서 나누기도 하고, 또 장난감 갖고 함께 갖고 놀고, 관계 소속도 배우게 되고, 아들은 엄마를, 딸은 아빠를 생각하게 되고, 또 엄마 아빠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소꿉놀이 같은 것도 있어요. 소꿉놀이 하면서 내 아빠야, 너 엄마야 하고 이런 것도 같이 되고, 그 차이, 다름은 이제 서로 알게 되죠. 역할놀이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애착 관계를 극복해서 열린 관계를 배우고, 이 집착 관계에서 개방적인 관계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딸과 아빠의 관계가 이성 관계가 아니라 넘어서서 더 큰 열린 관계로 다른 남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열린 관계. 아빠에게 집착하는 관계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관계를 맺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실 이 부분에서 미숙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서로 사실 형제 생활이든 어떤 단체에서든지 요즘 아이들 문제도 왕따 문제가 있죠. 서로 그런 문제 있지만도 우리 세대는 이 단계에서 이런 훈련들을 정확하게 못 배워가지고 지금도 이런 관계,
조직이나 단체 이런 것에 안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항상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 정도, 또 그 안에 가면은 괜히 그 안에서도 이상한 이제 관계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 형제 안에서도 만약 이런 것이 성숙되지 않으면 뭐 남자 형제들, 여자 자매들 간에 이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어떤 성숙한 어떤 정체성, 확립 이런 것이 전제가 돼야만이 관계가 올바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성숙한 관계는 뭐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구역이나 어떤 조직이든 어떤 단체든 간에 함께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는 그럼 자꾸만 왕따를 시키죠. 왕따 시키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어려서부터 이런 훈련들이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도 성장 가능하다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냥 왕따 시킬 게 아니고. 그러면 함께 그 사람, 그리고 아는 사람이 그 사람 다가가서 그 사람과 우선 개별 관계부터 조금 맺어주는 거죠. 단체 관계는 어려우면 개별 관계부터 좀 맺어준다든가 이런 방법에서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 그런 거예요. 집단이 참 무서운 게 조직이라는 거죠. 항상 이틀 안에 못 들어오면 왕따를 시켜버려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지금 아이들 세대는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왕따 문화 그런 거라서 생각하는데 이걸 이제 부모들이 잘못 가르친 거죠. 부모들이 이 단계에서 아이들 잘못 키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관계, 삼위일체 뭐 이건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 삼위일체 관계는 열린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 성부와 성자, 성자와 성자, 누구 때문에 너 왜 나를 더 이뻐하지 않고 저를 더 이뻐해?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열린 관계로 살아가는 그런 관계에서 삼각관계는 그게 아니죠. 하나는 놓고 둘이서 픽픽 싸우는 거죠. 이런 거. 잘못 이게 관계에서 이 단계에서 잘 성장하면은 삼위일체를 알게 되고 삼위일체적인 삶을 그 사랑의 관계를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아니면 이 못 살아서 하면 삼각관계로.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들 보면 친구 관계 안에 쓰는 게 있잖아요. 친구 관계에서 네가 누구하고 나하고 지내는데 누구 다른 사람 사랑해 그 친구하고 완전히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이 단계에서 관계를 열린 관계로 발전시켜 줘야 됩니다. 그까지 못 갔기 때문에 애착 관계로 남아요. 그런 문제들은 삼각관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네. 자, 이 단계를 볼 때 우리 관계적인 측면에서 나는 다른 이들과 쉽게 나누고 관계를 맺을 줄 아는가. 이게 안 된다면 나의 문제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 어릴 적에 내 탓이 아니라 어릴 적에 이런 쪽으로 훈련을 내가 좀 덜 됐었구나. 그걸 알면 돼요. 알면은 지금 그것을 이제 보완해 나가는 거지. 나는 되어야 할 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더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내가 보다 나는 그런 미숙한 데서 점점 더 성숙한 데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갈수록 더 못해져 더 못되죠. 그런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나답게 되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것을 여러분 이 3단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보시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짧게 이런 단계적인 관점을 봤지만, 그래서 이런 자연 행동의 이야기의 핵심은 0세부터 6세까지 인간이 살아갈 기본적인 성장 골격이 거의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때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 누구에게나 남아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또 여기서 부족한 부분을 또 보완하고
또 그 다음 단계 가서 또 부족하면 또 보완하고 계속해서 한쪽만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그때 배워야 할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미흡한 것을 또 보완하고 보완하면서 인격이 통합적으로 성숙되어 나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제가 이야기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재수한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뭐 이제 유기사역했다, 또 1년 지나서 이제 식가가 된 종신사역했다 이렇게 해서 훌륭한 프랑스가 되는 거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 선배들을 많이 지금 원래 하면서 보시겠지만 선배들이 다 성숙한 게 아니에요. 되게 미성숙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부터 지금 이제 이 삶을 제대로 시작하려 한다면 이 성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적인 그 성숙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안 갖고 있으면 이 영적인 성장, 이런 기본적인 인격 성숙에도 우리가 안 되는데 영적인 성숙이 가능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기초부터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라. 그러면은 우리 이제 프랑스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하나하나가 쏙쏙쏙쏙 다 진짜 영양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테 제대로 영적 성장하게. 그럼 이게 영적 성장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미흡했던 인격 성숙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게 돼요. 그 상호 시너지를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것은 이 부분을 아무리 해도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 종신시험을 할 때는 내가 그래도 좀 성장했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이런 인격 형성에 대해서 생각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은 자, 그 통합적인 인간 발달을 위해서 자기 양성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내 몸으로 직접 배웁니다. 나 이제 나 못해.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형제에서도 아마 이제 여러분들 여기 생각하고 나면은 다들 아마 보고 있을 거야. 무슨 일 좀 도와줄래? 뭐 좀 해줄래? 막 할 겁니다. 하고 해보세요. 괜찮아. 그런 거 누구나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부탁이 들어왔을 때 해보겠습니다. 자꾸 배워야 돼. 뭐든지 나에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배우려고. 그 기회도 아무 때나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기회를 나에게 주어졌다고 해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괜히 빼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해보자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속도가 있잖아요. 한 가지라도 더 배운다는 마음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나 혼자만의 성장을 될 수 없고, 우리 프랑스카 양성, 그리스도교의 양성은 함께하는 양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양성 말하는 동기들이잖아요. 동기, 그죠? 같은 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함께 우리가 가는 여정으로 생각해야지 나 혼자 가고 누구는 어떤 경우는 또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우면 같이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서로 고민을 하고 같이 도와주고 협력하고 나도 또 어려울 때 있었잖아요. 그럴 때 또 같이 해주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자세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함께 성장해요.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영적 성숙하기 위해서는 관계적 양성을 지금부터 더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내 개인 영성, 내가 뭘 배우고 내가 뭘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는 이 훈련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을 내가 부족하다면 이쪽도 훈련해 나가라는 거고 계속적인 자기 양성이 필요한데 오늘날의 어떤 양성, 교육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ongoing이라는 ongoing,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양성. 그래서 우리 회원들 안에서 초기 양성 단계에서 지금 여러분도 있지만 종신하고부터는 영속적 양성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제소프라토 양성의 좀 문제점이라면 이제 연속성 양성이 있다고 보는데 초기 양성 참 잘해요. 이 4년간의 예정에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종수선 하고 나면은 나오든 안 오든 공부 강의 듣든 안 듣든 뭐 아무 관심도 없어. 나는 초기 양성 때 하는 게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연습생 하는데 출석 다 부르고 숙제 내고 과제 다 하러 오고 왜 그때 그 공부하면 붙이야 졸업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때 4년간에 이제 기초를 배운 거예요, 그죠? 기초를 배웠으면 이제는 이 단계부터 해서는 제대로 삶으로 체험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살았는지 자꾸 이제 피드백하면서 해야만이 양성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성장해야 돼요. 근데 종교생활을 할 때 그따 단계에서부터 성장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연륜만 쌓아갈 뿐이지 성장이 함께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성장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꼴이 다 보이는 거예요. 별꼴이. 엇박자가 생기잖아요.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연륜은 쌓여 나가는데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엇박자가 나니까 이상한 꼴이 다 보여요. 너무 심한 말인데. 그래서 계속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사람 그리 많은데 이건 되고 안 되고 자꾸 이런 판단을 많이 해. 너무 많이 하는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든지 좀 열린 마음으로 그런가 한번 해보자. 좋네. 그래, 그것도 좋아. 자꾸만 이렇게 고정된 틀에서부터 벗어나는 필요가 없어. 그래 하면 나도 나도 그거 한번 배워볼까? 저거 한번 배워볼까? 남자가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뭐 나이가 뭐 70 넘어가지고 뭐 그런 거 한다고 해. 남자스럽게. 그게 아니라 어떤 나이 어떤 때도 나에게 어떤 영감이 오고 생각이 오면은 그래 한번 해볼까? 한번 해봐. 그럼 하면은 그걸 또 경계해 주는 거죠. 그래 한번 해봐. 이런 어떤 것이 돼야만이 계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육신적으로 좀 노화되는데 성숙, 인간적인 성숙, 심리적인 성숙이나 영적인 성숙이 따라가지 않으니까 괴물이 돼요, 괴물이. 늙어서 아름다운 모습이 안 되는 거예요. 늙어서 아름다운 모습이 되려면 육신의 이런 노화 과정이 심리적이고 인격적이고 영적인 성숙과 같이 가면은 아주 멋지다 아름다운 거예요. 멋지게 늙어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또 빡자가 나니까 안 되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아이들 공부하듯이 지금부터 사실 우리 여러분 같으면 이제는 실제로 이제 3학년이잖아요. 그죠? 우리 제소 프라티가 3학년이야. 진짜 3학년. 그리고 나는 3학년을 생각하고 하면 돼. 그리고 그럼 4학년 하고 5학년, 6학년 하고 그 다음 이제 중학교 간호하고 중학교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공부한다 생각을 한다면 그런 자세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답게 영적 성장하면서 성숙해 갈 수 있다. 그리고 아름다운 프란스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정신으로 가서 살아있느냐, 내가 성장하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런 어떤 요소들만 좀 봐도 안다는 거죠. 내가 무슨 목표를 갖고 있나? 여러분 무슨 목표 있어요? 뭐 돈 얼마 모으기 목표 말고 목표가 있어야 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뭘 어디까지 가고 있어? 뭘 하고 있어? 가령 뭐 우리 프란스코의 전기 뭐 다 읽고 있었어. 이번 1년 동안 뭐 우리 성경 쓰기를 한번 다 하고 있었고 이런 목표들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런 목표들이 없으면은 내 성장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목표를 추구하는 그런 게 있느냐. 그리고 내가 열린 마음으로 뭐든지 바라보면서 저거 좋네, 이거 좋네 이렇게 보는 이런 경험이 생기냐. 그 동력이 되는 사랑,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성장이 안 됩니다. 사랑. 이 동력은 이걸 추진해 주신 동력은 사랑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미 부여죠. 의미.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하려 해요.
그 방법도 거기에 맞는 나의 나이와 그 방법을 이제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방법. 현실을 인식하는 것, 식별을 하는 것, 선택을 하는 것, 포기하는 것, 결정하는 것, 장애물이 있죠. 여러 가지 애로사항. 이걸 극복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장애물. 그리고 계속 그에 대해서 숙달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정신적 생명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표지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몇 가지 있느냐, 이것이 내가 성장을 얼마나 잘 나갈 수 있느냐 척도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자꾸 살펴보십니다. 나는 이제는 포기하고 있는 건지, 성장을 포기하고 있는 건지, 계속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성장을 힘있게 해나가고 있는 건지, 겨우겨우 유지하는 정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예, 뭐 짧은 시간 동안에 그냥 제가 오바를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단순히 이야기하면 진짜 발달 심리학자 이런 사람 보면 웃기고 있는지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이제 영적 성장의 측면에서 이걸 바라보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 형들 정말 착하고 열심하고 좋은데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될까? 이런 것을 저는 고민할 수가 있어요. 이 고민을 해보면 결국 바탕은 이 문제, 다른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우리 탓은 아닌데 어렸을 때 환경이 이렇게밖에 안 됐기 때문에 미성숙인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걸 알고 나면은 그때는 엄마 탓할 게 아니고 환경 탓할 게 아니고 지금은 그걸 아니까 그것을 보완할 수 있거든요. 6년 텀으로 계속 돌아간다니까요. 계속 할 수 있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내가 왜 이쪽에 이 문제가 안 되는지에 대한 이런 문제 고민이 있으면 여기에 대입시켜서 보면서 그때 이럴 수 있었겠구나. 그걸 알고 그럼 이 부분이 내가 그때 성장을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그걸 성장시켜. 거기에 투자를 해야 돼요. 거기에 투자. 이런 어떤 표지들을 갖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보완이 돼요. 그럼 내가 균형 잡히게 돼요. 좀 더. 그래 균형이 잡혀야 성장도 좀 더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쪽을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등한히 하고 맨날 영성 이야기만 하고 막 이런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교육을 오래 하는데도 이게 왜 안 될까?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해나가면서 영적인 성장을 도모해야만이 여러분 앞으로 재수하는 삶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 시작한 이 삶이 선배로서 먼저 이 삶을 산 선배로서 정말 축복해 주고 싶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는 아직도 정말 이 삶을 살아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고민도 있을 수 있고 자신도 별로 없고 해보지 못하고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이 삶에,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감사하기도 잡고 적극적으로 해보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축복을 이 삶을 통해서 받게 되더라고 말씀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